안녕하세요. 기부연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김재은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사례부터 보고 오시죠. 사례를 보고 왔는데요. 변호사님, 이 동호수를 지정해서 이분이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 동호수가 그냥 없어졌다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맞게 이해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이 조합이 당초 아파트 세대수나 규모를 대단지로 건설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계획안을 토대로 조감도, 평면도를 만들어서 조합원 모집 광고 때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무리한 사업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화성시에서 아파트 건설 규모를 축소하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조합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몇 동 몇 호를 계약할 거다라고 확실하게 계약서를 썼는데 그 동이랑 그 호수가 없어지면서 피해를 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의뢰인이 지정한 동호수, 예를 들자면 208동 1001호 분양받겠다 하고 지정한 다음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8동은 지금 당장 짓지 않기로 했다. 이런 통보를 받은 겁니다. 당장은 짓지 않겠다면 뭐 언젠가는 짓겠다는 건가요? 예. 이 조합이 조합원을 약 1,600명 정도 모집했는데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축소해야 하니 일단 1,100세대 먼저 짓겠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나머지 조합원들을 위해 2차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 총회를 열어 사업 부지를 1블록과 2블록 두 개로 나눠서 1블록 먼저 시행한다는 안건이 나왔고 의결되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을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뭐 반을 나눠서 한 사람들은 먼저 해주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 해준다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2블록이 된 분들은 그냥 뭐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조합이 맨 처음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이런 규정만 제대로 알아봤어도 이런 문제는 또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의뢰인은 맨 처음에 약속했던 그 동이랑 호수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2블록으로 된 거죠? 예, 약 1,600명 중에 500여 명이 2블록으로 빠지게 됐는데요. 여기에 의뢰인도 포함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만으로도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긴데 1블록 사업이 완료돼야 2블록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당연히 반발이 생겼죠. 그래서 이 조합이 2블록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조합원은 탈퇴시켜주겠다. 그리고 낸 돈도 모두 환불해주겠다. 라고 해서 한 200명 좀 안 되는 조합원들이 탈퇴 합의서에 사인했고 의뢰인도 탈퇴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죠, 변호사님. 탈퇴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는데 돈을 안 돌려줘서 법원까지 가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탈퇴 합의서에 몇 월 며칠까지 납부원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한을 한참 넘기고도 계속 시간을 미뤄온 겁니다. 그래서 탈퇴 조합원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조합에서는 우리는 돈을 환불할 의무가 없다. 발뺌을 한 겁니다. 아니,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확 바뀐 이 태도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사업 부지가 1블록, 2블록으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조합은 제1조합이고 탈퇴 조합원들은 제2조합 소속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주장은 이미 탈퇴한 사람들은 우리 조합원이 아니니까 뭐 환불해줄 의무나 책임이 없다. 그런 주장인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군요. 예. 합의서는 본인들이 먼저 써줘놓고 뒤늦게야 우린 다른 조합이다. 배째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의뢰인 입장에선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을 통해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이라는 게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걸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승소하신 거 맞죠? 예. 법원도 조합이 두 개로 분리됐지만 결국 하나의 조합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분담금 정액과 연체이자까지 모두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와, 그럼 이분들은 그 돈도 받으시고 이자까지도 받으신 거잖아요. 다행히도 해결이 좀 잘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례에서 봤던 의뢰인처럼 동이랑 호수를 지정을 해서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동이랑 호수가 없어졌다라고 똑같이 피해를 받으시면 뭐 이분들처럼 무조건 돈도 돌려받고 승소도 하실 수 있는 거 맞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요즘 지역주택조합 사업 행태를 볼 때 조합 설립 과정에서 건축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호수 지정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까지는 광고물이나 홍보관에서 설명하는 사업계획은 단순한 예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진짜 여기는 지어질 집이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입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조합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호수를 지정받는 조건으로 계약했어도 본인이 사인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조합에 계약 위반으로 책임을 물게 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사기를 당했어도 소송을 하고 돈을 돌려받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좀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의뢰인분은 어떻게 승소하신 거예요? 예,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사례와 달리 탈퇴 합의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서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 그런 내용과 구체적인 환불 시기까지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입증 자료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 탈퇴 합의서가 정말 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을 지금도 가입할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조합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너무 믿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원하는 동호수 지정할 수 없다. 일단 뭐 입금부터 해라. 이런 재촉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관할 지자체나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들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여부, 사업 부지 용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먼저 한 후에 그 후에 가입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가 살다 보면 혹할 만한 광고를 보게 될 때가 많은데요. 이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전문가의 검토까지 받으시고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재은 변호사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